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클리스입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태양은 외로워라는 제목인데, 원제는 이클리스, 일식을 뜻합니다. 1962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럽 영화지만 지금 보시면 또 현대적이다, 오히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탈리아 출신 뛰어난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영화에는 알랭드론과 이제 모니카 비티라는 굉장히 매혹적인 두 배우, 당시에 이제 스타였죠. 그들이 주연을 맡아서 출연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는 모더니즘 영화를 대표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영화는 기존의 영화적인 관습을 깨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서사, 영화 이야기에서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이제 예술이라고 할 때, 영화 예술의 형식의 두 가지 원리, 서사적인 원리, 또 양식적인 원리 중에서 특히 이제 서사적인 원리의 파격을 이제 보여준 거죠. 물론 이제 양식적인 원리 또한 이제 미장센, 촬영, 편집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인 그런 모더니즘 영화의 경향도 강했습니다. 우리가 고달의 영화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죠. 점프컷이라든지. 예. 물론 이제 다른 예도 있겠지만요. 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경우 이제 서사적인 원리에서 더 과감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이 탄생한 그런 이탈리아에서 이 사조의 대표적인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 그에게 영화를 배웠던 안토니오니의 경력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의 이러한 예술적인 시도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네오리얼리즘 감독들은 기존 스튜디오 중심의 영화 제작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고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제작을 하는 특징을 보였었죠. 그 형장을 어찌 보면 이제 함께 했던 안토니오니는 예술의 자유를 체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의 기승전결의 이런 구조는 관객을 몰입시키고 또 영화를 체험하고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이야기 작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서사적 원리를 따지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관객이 서사 요소를 이제 분석해서 전개를 예상하고 그러면서 만족이나 아니면 지연 또 놀라움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즐기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화의 인간성과 개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제 납득하지 못하면 몰입에 실패하고 또 호기심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안토니오니의 영화는 인간성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인물의 행동이 아닌 인물이 놓인 상황 그 자체로 서사를 진행시키는 그런 서사 원리로 네오리얼리즘이 제시했던 어떤 우연성을 적극 해석해서 실제 우리 삶의 그 단조로움으로 또 그 진한함으로 인물이 놓인 상황을 연결해서 한 편의 영화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라는 물음과 대답 없이 인물을 이해하고 몰입하면서 그 상황 속에 몰두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안토니오 영화의 서사 원리의 위대함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서사 원리가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클리스를 이제 통해서 보자면 비토리아는 약혼자 이별을 하고 홀로 지내면서 주식을 하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나다 또 주식회사 직원이 이제 피에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건 주인공의 행동을 이끄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어찌 보면 일상이죠. 이런 상황의 연속 속에서 특별한 것은 사건과 인물의 행동이 아니라 인물이 놓인 상황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별하게 된 여인, 외로움의 어머니를 찾지만 어머니는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두 남녀의 만남.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눠도 서로를 소유하지 못하는 감정적 소통의 실패. 이런 상황은 고독한 현대인의 실제 상황과 공통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또 그런 감정, 그런 눈빛, 또 그런 권태로움, 그런 괴로움. 예. 이것에 관객은 설득당하게 되고
또 몰입해서 영화를 보고 영화의 주제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모더니즘 영화는 영화가 꾸며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화 예술이 세상과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노력한 그런 결과를 전달해 주는 듯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영화 산업은 제작 관습을 굉장히 공고히 해왔고 또 할리우드가 그 기준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영화는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이상 아래 관습을 깨고 또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예술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1960년대 3부작 정사 60년, 그리고 밤 61년, 이클리스 62년. 이 세 편의 모더니즘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들이었고, 또 그의 예술가로서의 예식의 흐름은 이후 만들었던 욕망, 안토니오니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이죠. 그 영화로 이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욕망, 블로우업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고독한 내면의 풍경을 영화화해서 오직 그것만으로 아름다운 서정적인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위대한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소개를 마칩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알렉 린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을 소개하면서 모더니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안토니오니 감독의 이클리스를 소개하면서 모더니즘 영화의 서사적인 원리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영화가 너무나 이제 근사하고 멋있지만 그런 분위기 특히 너무 좋지만 그런 표면적인 부분보다 이 영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사 원리를 오히려 지키지 않고 깨면서도 관객을 영화에 반하게 하고 또 영화가 의도하는 어떤 주제까지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비법. 예, 그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승전결을 예, 공식화해서 영화 이야기를 쓰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안토니오니 영화가 그런 서사 원리를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 자체는 기존의 서사 원리와 공통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서사 원리에서 강조하는 그런 관습적인 인간성과 개연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그 안토니오 감독은 과감히 깨고 있는데 그것이 그가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이 뭐 영화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그 우연성들을 많이 집어넣고 굉장히 즉흥적인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촬영의 현장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적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한 어떤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가지고 모더니즘 영화를 이제 그가 시도했던 것은 조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예술가의 자유를 추구한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너무 어렵거나 또 현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인물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또 서사 요소에서 굉장히 복잡한 장치를 놓지 않고 일상의 흐름과 유사하게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삶의 일면을 지켜보듯 영화를 담담히 감상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인물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삶의 괴로움 그 감정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들이 안토니오니 감독을 보면서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 충분히 꼭 빠져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처럼 어,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외로운 날들을 영화를 통해서 또 지켜볼 때 느끼는 것은
똑같은 감정이 아니라 좀 더 나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과연 여러분은 안토니오니 영화 보면서 어떤 감정 느끼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마치 왕가의 감독 영화 보면서 되게 외로움을 근사하게 느꼈다면,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안토니오니 영화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비슷한 면이 있네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